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마지막 실험 동영상 RLC 공진 회로와 대역 통과 저지 필터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목적은 RLC 공진 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고 Q 팩터와 컷오프 주파수 등 공진 회로의 특성을 알아보고 RLC 회로의 공진 주파수 특성을 실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변화에 따른 RLC 회로의 임피던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초이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셔서 키워드에 맞게 써오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보면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먼저 컷오프 주파수와 대역폭과 Q팩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만 써오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의 식과 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최소가 될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전류의 크기 식과 그리고 컷오프 주파수와 대역폭과 Q팩터에 대해서 식을 구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 R과 L과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식도 구하고, 그리고 이 임피던스의 크기가 이번에는 최대가 될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병렬 회로에서 전류 크기 식 그리고 컷오프 주파수와 대역폭과 Q 팩터를 구하는 식을 구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RLC 회로에서 직렬이든 병렬이든 공진 조건을 구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공진 상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써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책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식을 구하는 것들은 식을 구하는 과정 정도는 좀 간단히 쓰셔야 될 겁니다. 이번 대역 통과 필터와 대역 저지 필터는 이렇게 RLC만 사용한 패시브 필터만 하고, 이 액티브 필터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궁금한 학생이 있다면 참고하라고 동영상 정보에다가 링크를 따로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초 이론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다음은 예비보고입니다. 이번 예비보고는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 1과 같은 회로가 어떤 필터인지 쓰시고, 그리고 이 필터의 공진 주파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 두 가지와 대역폭을 구하시고 Q 팩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회로의 크기 응답을 구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주파수 응답의 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드 선도로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데시벨 단위가 아니라 V/V로 구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것 중에 여기 컷오프 주파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컷오프 주파수 식에 맞게 집어 넣다 보면은 계산기에 따라서 이게 스택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 번에 계산이 안 되니까 한 두 번 정도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매트랩이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 같은 데서 계산해 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보고 문제를 풀거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모르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달라는 듯이 질문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모르겠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서 물어보고, 만약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볼 때도 뭐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모르겠다고만 하면 제가 뭐가 모르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비 보고도 이 정도로 간단히 하도록 하고, 다음 실험 순서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이번에 하는 실험 10, 11, 12가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 12에서는 공진 주파수를 찾고 컷오프 주파수 두 가지도 찾고, 그리고 이제 회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항만 한번 바꿔서 똑같이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1kΩ 저항 말고 2.2kΩ 저항을 달아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칸이 남아서 이렇게 표를 놔뒀는데, 이 표처럼 이렇게 각 주파수마다 구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
공진 주파수도 찾아서 관측을 해보고 이 컷오프 주파수도 찾아서 관측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공진 주파수는 이 진폭이 최대가 될 때, 그리고 이 컷오프 주파수는 진폭이 0.707배가 될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따로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들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주파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노드 1, 2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V2 나누기 V1을 받고, 이 토글 커서 기능을 이용해서 공진 주파수일 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득이 최대가 될 때의 주파수를 측정해 봤고, 그리고 이제 이득이 0.707배일 때 두 개의 주파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파수의 차이인 이 밴드 폭을 구했고,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서 직접 측정해 볼 100, 300, 1kg, 3kg, 10kg, 30kg, 100kg일 때 대해서 전부 이득을 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드 플롯을 딱히 그리지 않고 다음으로 이 저항을 1kg에서 2.2kg로 바꿨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형을 보고 아까 앞에서 한 이것들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저항이 1kg일 때 이렇게 공진 주파수일 때 주파수 응답 크기를 구하고, 컷오프 주파수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파수 응답 크기 사진을 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실험할 주파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형을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값만 정리를 해서 이 커서 값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을 바꿔서 2.2kg로 바꿨을 때 이렇게 똑같이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드 플롯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 주파수 응답의 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도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다음 실험 사진입니다. 이번에도 실험 순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에는 이제 이게 공진 회로이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에서 한번 출력 전압을 보고, 그리고 컷오프 주파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사진을 찍고 이제 이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저항을 바꿔서 1kΩ에서 2.2kΩ로 바꿨을 때 실험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회로당 사진이 11장씩, 최소 11장씩 나와서 최소 22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대로 실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컷오프 주파수들을 보고 이제 대역폭을 구해보고, 그리고 이 저항을 바꿨을 때 저항을 1kg에서 2.2kg로 바꿨을 때 대역폭이 어떻게 변하고 Q팩터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 이런 거를 좀 결과 보고서에 녹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 10, 11, 12에서는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면서 출력을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 표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고 이 필터들의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통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만약 엑셀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은 엑셀로 그려 오시고, 아니면은 좀 손으로라도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값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만약 엑셀로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봤는데 잘 안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실험 12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레포트 제출 기일은 수업 시간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1부터 12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저희 분반이 시험과 텀 프로젝트가 없는 대신에 예비 보고서도 수기로 작성해야 되고 실험도 빡빡해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험 수업은 그냥 알아서 공부해와서 알아서 실험하라는 식이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지와 없는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으라고 좀 빡빡하게 시켰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내용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험을 할 때 대충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볼 수는 있는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실험을 따라 하기만 한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못해도 레포트 사진으로라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그냥 열심히라도 한 학생들과 모른다고 대충 하고 어떻게 저를 한번 속여보려고 하는 학생들이랑은 분명히 성적이 많이 다를 테니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부 포기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니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본인의 성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이 될 때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전자공학 실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